7월 7일 북한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 방역 기간을 최소 3년으로 예상하고 각 기업소별로 자체 식량 조달 계획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근무하던 영국 대사가 내년부터 한국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북한 관련 특별 대표들이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장기적인 식량 준비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6일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인데요. 이 코로나 방역 기간을 최소 3년으로 예상하고 각 기관 기업소별로 자체 식량 조달 계획을 수립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죠. 예, 북한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지난번 당 중앙위 전원회의, 또 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이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죠. 네. 이 뉴스에서는 평안북도 소식통 언급이 있었네요. 얘기를 전해드리면 평안북도 내 각급 기관, 기업소 단위들의 식량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라는 지시문이 전달되었다. 네. 자체로 해결한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협동농장마다 일종의 유휴 부지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농장원들, 보유하고 있는 농장원들 노동력만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이제 농지에 대한 농사를 다 못 짓기 때문에 이제 못 짓는 유휴부지들이 있는데, 네. 이런 유휴부지들을 인근의 기업소, 공장 기업소나 인민위원회 이런 기관들에게 좀 떼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주로 무나, 배추 이런 부식물 채소를 재배해서 너네가 먹어라. 네.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식인데요. 기업소 노동자들 혹은 인민위원회 이제 사무직이나 편의봉사, 서비스업 이런 네네. 분들에게 이제 동원해서 이 유휴부지 농사를 짓고 있다. 네. 이제 이런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런 유휴부지 면적 할당을 좀 더 늘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땅을 좀 더 줄 테니까 네. 여기서 니네가 농사 지어서 식량 문제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거죠. 소식통의 말을 계속 소개해 드리면, 공장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이제 나가서 농사 지어라. 네. 이게 이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식량 문제가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어떤 시그널, 신호가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20대 분들이 영끌 비투한다. 네. 그래서 그러면 부동산 과열이구나, 주식 과열이구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북한 주민들한테도 공장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나가서 네. 농사 짓게 하는 거, 네. 그러면 이제 배급도 좀 줄 거고, 식량 사정이 긴장하겠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면, 그러면 실제로 수확량이 늘어나는 것인지, 그리고 노동자들의 이 식량 수급에는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공장 기업소나 인민위원회 부문들은 원래 자기 법주를 갖고 네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좀 밭을 더 할당 받았다니까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식량 상황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소식통이 말을 했네요. 네. 원래 갖고 있던 부업 밭에 새로 받은 밭을 합쳐도 네. 어림잡아서겠죠. 필요 식량의 30%도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기사에 말을 했어요. 네. 다만 이 소식통의 발언 중에 이런 네. 게 있는데, 요즘 한경북도 청진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네.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자기한테 배분된 농장 밭에서 김매기 전투를 벌이느라 눈코 뜰 새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네. 이야기는 좀 저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완전히 농사에, 그것도 밭농사에 돌렸다는 이야기 같은데, 네네. 제가 농사를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논농사든 밭농사든 집중적으로 노동력이 투입돼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1년 365일 계속 그렇게 노동력이 투입되는 건 아니니까. 김매기 같은 경우도 풀 뽑는 건데, 예를 들면 잡초 뽑는 건데,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기마다 이제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하는 건데, 네. 또 한편으로는 기업소마다 부업지가 소식통도 말했지만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눈코 뜰 새 없이 할 일이 과연 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지금 김정은이 계속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 해니까, 그렇죠. 공장 생산을 늘려라, 계속 이런 거를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간부들도 압박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장 기업소들마다
자기들이 국가에서 지표 받은 걸 채우는 것도 버거운 판에 그렇죠. 공장에 이제 노동자 노동력을 대거 농사 쪽에 투입한다는 것도 요즘의 북한 분위기상 네. 공장 지배인들이 선택하기 쉽지 않은 카드입니다. 어쨌든 김정은이 백신 접종은 하지 않고 네. 확진자 제로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각 부문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누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네요.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근무하던 영국 대사가 이번에는 한국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6일 영국 정부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콜린 크룩스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신임 주한 대사로 임명이 됐다고 하네요. 예, 현재 주한 영국 대사가 사이먼 스미스 대사님이에요. 네네. 지금은 이제 올해 은퇴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를 콜린 크룩스 현재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이어받게 되는 거죠. 네. 크룩스 대사님은 자기의 그 트윗 계정에 네. 주한 영국 대사로 임명돼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올리셨고요. 올해 12월까지는 북한에서 영국 네네. 대사 임무를 이어갈 것이며 새해에 북한에서 한 150마일 떨어진 곳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 기대된다. 뭐 이런 문학적인 표현도 올렸네요. 사실 이분은 서기관 시절에 1995년부터 99년 동안 서울 영국 대사관에서도 근무하셨다고 그래요. 2년이 좀 깊네요. 예, 뭐 이런 외교관들이 덜어 있습니다. 지금 네. 중국 대사하고 있는 싱하이밍 이분도 외교관으로 평양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요. 거기서 뭐 거의 뭐 우리말을 마스터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중국 대사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 역시 남북 모두 외교관으로 일해본.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저는 그 비교체험 극과극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뭐 이런 문구가 떠올라요. 이런 분들 경험이 참 특이한 것이죠. 자, 다시 크룩스 대사님 얘기를 하자면 코로나 사태로 북한이 외국인 활동을 봉쇄하면서 지난해 5월에 이제 평양을 떠났습니다. 영국 대사관 이제 스스로 폐쇄하시고 나오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영국에 머물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영국 정부에서 발령을 낸 임기는 올해 12월까지가 공식적으로 북한 주재 대사고요. 그런데 뭐 다시 평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뭐 의문입니다. 최근에는 뭐 러시아 외교관들과 그 가족들이 모두 철수했다 그런 소식을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죠. 사실 현재는 그 평양에 중국 대사관 정도를 제외하면 외교관이나 외국인들이 뭐 거의 모두 철수한 상황입니다. 네, 크룩스 대사님이 2달 전 영국 잡지와 인터뷰에서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외국인들의 북한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북한을 잘 아시는 분이 한국에 오면 북한 내부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평양에 계실 때부터 그 평양의 여러 사진 또 지방에 가까운 지방 사진들을 그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이제 정기적으로 올리면서 뭐 우리 언론들이 특파원 같은 외교관이다 이런 별명도 붙여주고 그랬는데요. 북한 내부에서 SNS, 트위터를 정기적으로 시작한 최초의 대사가 바로 나야 뭐 이제 이런 부심도 좀 있으신 분입니다. 지금은 남북교류가 뭐 완전히 끊긴 상태고 또 그 북한의 북중국경 통제로 북한분들과 또 휴대전화 통화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크룩스 대사님 같은 분이 최근 북한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 서울로 오게 되면 뭐 저희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영국 대사관에 뭐 여기 덕수궁합 때 행사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뭐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서울에 오시면 알게 모르게 북한 관련한 정보 교류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다만 이제 그 외교관들, 특히 서방사회의 외교관들은 정말 그 훈련이 잘 된 그 매끈매끈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은 굉장히 잘 지킨다. 저희가 좀 그런 것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미국의 성김 대북특사 서울에서 그 대사 하실 때 공식 자리에서 한국어 안 썼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렇죠. 크룩스 대사님이 서울에 오신다고 해도 뭐 북한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 이런 것들은 일정한 선에서 절제하지 않겠냐 그렇게 저희가 이제 양해를 하고 봐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와 유사오밍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6일 미국 국무부와 중국 외교부가 동시에 공개를 했어요. 예, 양국 외교부가 두 사람의 전화통화를 바로 공개했다. 예, 외교부에서 뭔가 바로 공개가 된다는 거, 그거 실제는 별로 의미 없고 알맹이가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네. 공개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공개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김 대표 또 류샤오밍 대표가 처음으로 전화통화했다는 건데 뭐 결론을 보니까 우리는 뭐 시각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양국 대변인들이 이번에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좀 공식 발언했던 것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이죠. 이렇게 말을 했네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문제는 미국이 단독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다. 미국이 일본부터 말했어요. 네. 일본, 한국과 같은 동맹과 긴밀히 공조해야 하고 중국과도 협력해야 한다. 네. 프라이스 대변인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좀 뭐 의도를 갖고 한 건지 혹은 별 생각 없이 그냥 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북핵 관련한 미국의 동맹을 나열하는데 우리가 아니라 일본부터 거론을 했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중국에서는 이번 통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예, 중국 외교부 보도자료에서는 그 류샤오밍 대표가 이렇게 말을 뭐 한 것처럼 설명을 했어요.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이며 동시적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 쓱 들으면 유 대표의 말이 그냥 중국 외교관들이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자구를 뜯어보면 김정은이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 평화협상을 동시에 추진하자. 그 중에 핵폐기는 특히 핵폐기 프로세스에서 기술적인 걸 단계적으로 하나씩, 그러니까 북한이 행동하면 미국 너도 하는 동시에 이런 동시 행동 원칙을 이제 다시 강조한 거예요. 사실 미국은 입장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핵폐기가 먼저 돼야 미북 평화협상을 한다. 그렇죠. 선후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핵폐기 조치에서도 핵폐기 조치와 그 보상을 동시에 바꾸는 게 아니고 북한이 핵폐기 프로세스에서 행동 하나를 하면 그 행동의 값어치만큼 미국이 보상하는 선후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동시에 하자와 선후를 나눠서 하자는 건 완전히 평행선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확실히 김정은의 요구를 자꾸 그대로 옮기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양국이 뭐 공개한 내용의 그 분량의 대부분은 뭐 대화를 바랄게, 잘 됐으면 좋겠다, 내 맘 알지, 뭐 이런 류의 외교 수사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싹 걷어내고 보면 사실 작은 알맹이는 내 입장은 이거고 네 입장은 그거구나. 우리 서로 달라진 게 없네. 이런 것을 다시 확인했던 자리라고 총평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양국의 차이는 북한을 뭐 옹호하느냐 혹은 비판하느냐 이런 북한에 대한 각자의 시각 차이도 있지만 그 상위 개념에는 현재 그 미중 뭐 패권 전쟁이라고도 하고 무역 대립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양자가 북한이라는 옵션을 초월해서 상위 개념에서 자신들의 상대방에 대한 외교 안보 경제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이 둘 양자 관계의 하위 이슈로서 북한이다. 저희가 좀 그런 관점을 분명히 갖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북한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